자, 말백합 하다가 끝났죠? 왜 말자가 붙었을까요? 아까 말동계, 말백합, 뭐 말미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백합과 말백합은 사는 공간이 서해안에는 말백합이 살고 남해안은 백합이 삽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백합 한 종 가지고 좀 높이 올라가요. 뻘에 살고 모래에 살고 기수지역에 살지만 여러분 해수면은 일정하다? 아니죠. 일정하지 않는 게 뭐뭐 있죠? 일정하지 않게 하는 게 그 원인이 뭐뭐 있죠? 네. 그건 바로 가까이 이 좁은 그 근 시간에 그러고 긴 시간을 보면 지구의 해수면에 지구 온난화와 간빙기와 빙하기에 대한 그 해수면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차이에 우리 한반도 지역을 보면 옛날에는 제주도 밑에가 해안선이었어요. 120m 아래에 있으니까. 그때는 남해안하고 일본하고 해안선이 어떤 구간은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황해 지역, 서해 지역은 옛날에는 초원지대였어요. 그래서 맘모스가 달리고. 그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점점 차올라서 지금의 형태대로 됐는데 그게 10,000년 전, 뭐 12,000년 전 하고 한국의 서해안의 갯벌의 나이를 태적청의 지질 형태를 보면 7,000년에서 8,000년이라고 보죠. 그렇게 한민족의 나이와 거의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때 서해에 형성됐던 서해에 형성돼서 생물종이 지리적 경리에 형성된 게 서해안은 말백합이고 남해안은 백합이에요. 그래서 이 백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 친구들이 자기네 갯벌을 모래 지역의 해안가를 막죠. 많이 막아서 땅이 사라지니까 백합이 사라졌어요. 근데 일본은 백합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고 그에 관련된 음식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가 행사 문화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없더라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같은 종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의 남한에서 수입을 해가요. 60년대, 70년대 일본 천후에. 그래서 이 남한에도 남쪽 해안설에도 백합을 잡으면 많이 잡으면 돈이 되니까 막 잡기 시작하고 양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점 60년대 시점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죠? 땅을 개발하면서 하구를 메워 나가는 작업을 하죠. 그죠? 낙동강 하구가 그랬고 뭐 영상 다 그러면서 백합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그 백합을 한국이지만 서해안에서 황해 말백합을 이제 비슷한 걸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서해안도 시야오 쭉쭉쭉쭉 해서 어떻게 하죠? 막아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60% 70%를 생산해내던 새만금까지 딱 아웃시키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중국에서 북해에서 가져간다 이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은 백합을 많이 먹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도 음식 문화가 생성이 돼 있어요. 백합을 먹는. 그러면 그 백합을 먹는, 바지락이나 백합을 먹는 문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지락도 중국에서 갖고 오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한 종 공간이 한 종이 사는 한 종이든 간에 경관을 변화함으로써 이렇게 생물종이 서식 구조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 문화까지 흔들려져 가는 거예요.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생태 문화다라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예요. 그건 밟아제끼는 게. 그게 인구도 늘어난 상태에서 거르된 상태에 그걸 또 그런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런 학습을 가지려고 체험이라는 표현. 이제 가능하면 학습이라고 했어요. 체험이라고 하지 말고.
체험보다는 학습이 좀 덜 위해를 가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바로 백합 한 종만 가지고도 이런 국제사회의 식량 관계라든지 경관 변화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시험개꼴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시험개꼴에 물줄기가 흐르고 뻘이 있고 언덕배 위에 갈대가 있고 칠면초가 있고 뭐 갓길이 있지만, 뚝방길이 있지만, 무슨 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그랬냐, 이게. 아니죠. 더 넓은 습지로서의 염생식물지대가 넓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염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만들고 좁혀져 왔잖아요. 다시 또 체험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많이 변화된 이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지금이야 우리가 자연 시험개꼴이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니죠. 그러면 후보로 선택되는 사람이면 우리 역사를 별것도 아닌 거로 얘기하지만 옛날에 지나간 시흥의 그 염색지대는 그 멋진 벌판, 진짜 갯벌, 바닷가에 있는 그 벌판이 좁혀져서 이렇게 수로만 딱 남았잖아요. 그 과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인구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옛날처럼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 옛날처럼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그 공간은 많이 헐렁해지겠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미 국제사회는 30년 전, 40년 전부터 환경의 복원, 생태적 복원을 얘기하고 가고 있어요. 복원을 해나가면서. 막 산업사 이후에 팽창했다가. 근데 우리가 한 30, 40년 일본한테는 뭐 기술적으로 옛날에 몇 년 떨어졌다 뭐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홀덩이 생태적 공간이나 세종대왕 때 만들어냈던 그 이전에 만들어냈던 기구들이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우리 선조들 아니죠? 인구가 줄어서 자연이 나중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 오는데 아파트 열채에 뭐 한 사람이 오늘은 뭐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사나? 하루씩 돌아가면서 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다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들은 표현적으로는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후손들까지 포함한 것들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와 철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무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지구상에 여러분 다시 나타날 수 없어요. 딱 한 번 왔다 가는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빵 쳐놓고 고기 쳐놓고 다 이걸 검 쳐놓고 돈 쳐놓고 이러고 간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빵 먹기 시합을 한번 해봤어요. 무조건 제가 1등 가요. 이게 넘어가기도 전에 타닥 짚고 또 먹어요. 왜? 안 먹으면 돈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밤새 또 가서는 또 있을 때 대립한 친구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잖아요. 근데 탈은 이미 나버리죠. 그죠? 적당히, 아까 조율이라고 그랬는데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태공간은 적당한 개발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시고 저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적당할 수 있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들이 없어요. 이게 새만금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은 이 장면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장면이 돼버렸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저걸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걸로 생각했지만
사람은 이 종을 잡지만 이 종 때문에 또 살아가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잡아먹지 않지만 얘가 배설을 하는 거, 얘가 뭔가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게 되면 자연 보는 얘기가 더 재밌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잠쟁이하고 가시구리예요. 바위에 붙어 살죠. 옆에는 조물액인데 서로 싸우는 거지만 얘 한쪽은 바위에 붙어 있죠. 하나는 열리는 거고요. 임입해지만 껍질이 두 개죠. 근데 이거는 잘 닦으면 아주 영롱한 빛이 나요. 잠쟁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기쁘니까 아이들이 보면 막 주워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주워가지 말게 해요. 그냥 그게 그 공간에 있도록. 그 공간에, 그 경관에 있도록 오는 것이 이 물질이 월, 수, 목, 금, 토 오면 그 물질이 죽어서 그 토를 유지해주는 종이 되잖아요. 성분이 되잖아요.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그냥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볼 줄 아는 힘을 길러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위 밑에 고동인데 얘는 맵살이고 얘는 대술이에요. 자, 환경 문제 때문에 얘가 뭐 성이 바뀌고 막 그런다고 지금 뉴스에 뭐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국화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알집이에요. 얘가 내놓은. 바위 밑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안반직을. 그래서 약간 만조선 아래 한 중상부 정도 되는 지역에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빼가지고 막 고동 까먹기도 하고 그러죠. 얘는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예. 근데 얘도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같은 비슷한 종이지만 맵살인데 얘는 돌기가 이렇게 쭉 가 있고 얘는 둥글둥글해요. 뾰족하게. 예. 얘는 핏불고동. 육식이죠. 구설누렁이. 얘는 연체동물이니까 있을 때 몸이 막 늘어가면 이게 순천에 식당에서 찍은 거예요. 학명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큰 구슬누렁이, 그냥 지방으로는 이걸 갖다 배꼽고동이라고 그래요. 배꼽처럼 생겼어요. 이 모습이. 배꼽을 닮아서 이렇게 보면. 배꼽이라고 그래요. 서천에서는. 거의 서해안에서 그래요. 이건 핏불고동인데 여러분 다 소라고동 뭐 이렇게 하죠. 소라고동은 표현은 원래 껍질을 하나 가진 복종류를 갖다가 거의 총체적으로 고동류라고 그러고 소라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핏불고동. 육식이죠. 뭐 동물의 서체가 바다에 들어오면 아주 그냥 떼거지로 모여 있습니다. 산을 이었어요. 바위처럼. 이제 극피동물. 이게 뭐 불가사리를 하나 넣으려는데 불가사리 어제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방사 대칭으로 돼 있어요. 해삼도. 보면 배에 세 군데가 이렇게 있고 위에 등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 선택했죠. 근데 이 해삼 얘기 또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회를 먹을 때 이렇게 먹죠.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일본 사람은 껍질 잘 안 먹어요. 안에 있는 고노하다라고 하는 내장을 젖을 담아 먹거나 이렇게 하죠. 여기에는 또 식량 관계된 한국 삼국의 재밌는 거예요. 아까 게가 뭐 공간이나 다르죠. 중국 애들은 이 껍질만 또 먹어요. 그것도 그 소금에 확 삶아가지고 말려서 보관했다가 불려서 뭐 요리에 넣어서 먹어요. 그죠? 근데 일본의 해삼이 많이 나니까 일본에서 이것만 외피만 중국에 수출하는 거죠. 안에 내피는 젖을 담거나 말려서 지네가 먹고. 그죠? 그래서 해삼이 일본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이걸 중국에 다 부하들 시켜가지고 모아가지고 중국에 껍질을 팔면서 내장은 고노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젖을 담궈내서 지네 고급스러운 요리에 또 썼어요. 한국은 양쪽 다 먹고. 그죠? 중간이잖아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이 생물종 하나 가지고도 중국 사람이 국제사회에 많이 옛날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해삼을 수집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삼. 근데 왜 해삼이라고 했을까요? 예. 성분 중에 인삼에 무슨 성분이 많죠? 사포닌. 얘도 사포닌이 많아요. 물론 사포닌 종류가 여러 종류 있지만, 근데 옛날에는 사포닌을 구분할 줄도 몰랐는데 해삼이라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 예, 척추곡물, 이거 뭐죠? 짱뚱어죠? 예. 규조류를 먹습니다. 이렇게 입이 보면 뼈를 파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바닥을 향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규조류만 먹냐? 가끔씩 절조동물도 해요. 그래서 아주 드문 일이지만 내기를 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아까 대추기 고동은 입술이 기를 닮았다 그랬죠? 이게 사람이 기처럼 생겼죠? 이 입술이. 색깔도 대추처럼 생겼고 크기도 대추만해요. 대추기 고동. 아까 어디에 산다고 그랬죠? 만조선에서부터 위로 약간. 예. 이건 뭐죠? 꼬마. 어디에 살죠? 뻘. 예. 그래서 지금 전라도 순천 앞에 보성이라든지 장흥 이 지역에는 이 꼬막이 엄청난 양이 준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염의 문제인지 수질의 문제인지 그 수온의 문제인지 퇴적층의 문제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명확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같은 고민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생긴 녀석들은 새꼬막이고요. 이거 아까 배꼽이라는 민챙이구나. 민챙이고 이 녀석은 개조. 근데 무슨 개인지 모르겠네 나도. 이걸 화면을 좀 표현해. 아까 본 사진이고요. 얘는 가지개. 가지개. 노트로 볼 때는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거는 새알조개. 구멍이 이거예요, 이거. 구멍이. 여러분이 조금 약간 염분 있는 염생지대로 내려가면 이 구멍이 여기도 많아요. 아주 뚫려 있어요. 한 2mm 곱하기 1mm 정도. 약간 사각져 있어요, 구멍이. 이게 얘의 출수구멍, 입수구멍,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이한테 발발을 하는 데가 바로 님들을 초등학교 4학년에 밟았더니 그렇게 개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밟아버리면 그게 어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저하고 같이 있다가 아주 학령단체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초기에 해당할 수 있는 현안 쪽에 대학생들대로 프로그램인데 갯벌에서 줄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냥 작살 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체험장, 갯벌 체험장에 가면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니까 제가 잡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서 거기에 있는 실무자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가. 뭐가 바뀌었는데? 공간도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죠? 관계하는 사람이 가서 밟고 이 관계 변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인위적인, 원래 자연 생태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사람이 출입하면서 밟으면서 자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그 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단체인데 한 3일을 가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아예 못 가게.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해설사들 다 데리고, 버스로. 그러면서 현장에 나오니, 그게 이제 마을 사무장님들, 체험 프로그램 사무장님들 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들으신 분이, 아하, 그때는 몰랐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이제 알겠더니. 아까 이 10분의 몇 분이 그 지역에 있는 생태 조건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그 식에 대한 부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말을 표현할 줄 몰라, 동네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이다 그러면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도 얻어서 드시는 것처럼 항상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뭐라고 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흥계획구는 지금 섭지보존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공간에는 다 열려있어요. 그 버릇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갯벌에 가니까, 바닷가에 가니까 전복이 있으니까, 오늘 땡 잡았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당신은 무슨 죄에 의해서 취취했으니까 벌금 얼마 내? 5만 달러? 10만 달러? 뭐야?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는 항의 못해. 근데 한국에 와서 당신 그거 잡지 마시오면 난리가 나요. 왜? 내 나라 땅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이거예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돼요. 항상 천천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밤개죠. 표층에 있는 거. 갯벌 소리 잘 안 들어가요. 예? 이건 그 말뚝망둥어. 예. 얘는 뭐죠? 예, 맞습니다. 농어인데 작아. 좀 작은 건 이제 뭐 깔때기니 뭐 이제 어업인들은 작은 표현을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작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먹이에 따른 것은 뭐 아까 계속 얘기해왔고, 초식, 육식, 태적물 식자, 부여물 식자, 부패물 식자. 예? 이렇게 나옵니다. 농어도 여러분 뭐 연안에 들어와서 연안이 없으면 산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담수가 들어오는 지역에 많아요. 농어도. 그래서 여기로 얘기하면 옛날에 뭐 저쪽 계속 매립 안 해나갔다고 그러면 소래 밖에 쪽에 뭐 안반 그 소래 밖에 쪽에 물속에 바위가 있다. 그럼 그런 데는 농어가 붙어요. 새우젓으로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네들은 다 뭐 총알고등 여러분 봤죠? 개뿔이 조그마한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전복류를 아까 김이나 미역, 뭐 갈조리 먹는다 그랬고, 이런 다 그런 그 미역들을 갉아먹거나 이렇게 식물류를 먹는 거예요. 역시 불가사리는 고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조개에도 구멍 뚫어놓고 막 하는 게 이런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태적물 식자. 아까 표층에, 갯벌 표층에 여러분 영양염이 아니면 뭐 어떤 생명체가 죽었거나 했을 때 그 깔리면 그런 것들을 퇴적되어 있는 것들을 갉아먹는. 개도 이제 아까 갉아먹어서 그게 유기세설물이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 영양염이든 간에 그걸 긁어먹는 작업들, 태적물 식자. 부유물 식자는 아까처럼 조개가 간을 내놓고 빨아들이는, 부유되어 있는, 떠다니는 것들을 빨아들이는 작업들. 그 다음 부패물 식자는 뭐 예를 들어 물고기가 뭐 망둥어가 죽으면 막 왕줍살무동, 문익오동이라든지 저런 그 밤개울이라든지 이것이 막 와서 다시 분해시켜내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게 먹이에 따른 구분이고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 이 정도입니다. 대형 1mm 이상이죠. 그 이하 뭐 현명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경관보기 하자는 겁니다. 다 얘기를 했지만 생물종, 뭐 흔적 찾기 뭐 이런 건데 시험객골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어디를 가겠다 생각하면 가능하면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세요.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경관을 집에 와서도 이해하기가 또 어떤 보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냥 종만 적어놓으면 7개 있어서 오고 나면 그게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7개가 오이도 남쪽 방향에 어떤 게 어떤 지점에 많이 있더라. 얘가 따뜻해지니까 막 빠글빠글 나와서 먹을 먹더라. 그죠? 그 구멍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마더여가 개체랭이를 먹는다 표현하셨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7개 종류나 이 개 종류를 마더여나 알락거리 마더여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더여 부리가 알락거리 마더여나 부리가 길죠. 부리가 짧아요, 길어요. 길은데 딱딱한 땅에 그 부리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그 콕콕 찍어 먹으려면 이 부리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불이 쑥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걸 보면 먹고 먹히는 이 과정에서 서로 피하려고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생존하려는 그런 행동이 많아요. 갯벌 표면에 개들이 나와서 막 먹어요. 칠개가. 근데 새가 마도개가 왔어. 얘는 갯꽁은 아까 갯지렁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기다려요. 기다려서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사냥을 하는데 얘는 얘가 지나가면 여기에 막 있던 개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게 한 3, 4, 5m 이 사이에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얘는 이 부리를 푹푹 집어넣어와요. 집어넣는데 여러 번 하다가 간혹 잡으면 칠개가 들었는데 이 부리가 닿는다 이거예요. 잡아내서 씻어서 딱딱한 거 떼고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깊이 얘는 얘 부리가 이만큼 길으니까 15, 20cm니까 나는 30cm 들어가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얘 한번 집어넣어도 안 되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칠개도 죽어. 그 깊이에. 적응할 수 있는 이 공간적 어떤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그 관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탁 지으면 걸릴까 말까 하지만 들어가다 불이만 넣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있는 물까지 쑥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서 뽑아내요. 이따 생각하면. 걔는 이래저래 다 좋네요. 깊이 들어가서 쑥. 예. 그런데 잘 이해 이 정도에서 달랑말랑해요. 자, 여러분도 새는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도요새의 등면을 보면 무슨 색이요? 이 색이? 도요새들의 등면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갯벌색이죠. 그죠? 갯벌색이고 이 배면은 무슨 색이에요? 마도요를 따지면 흰색이죠.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개가 봤을 때 하늘로 보면 원패 내가 잡아먹으려 하는 종으로부터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가 잡아먹고자 하는 녀석한테도 내가 감추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나를 감춰야 돼. 그러면 이 색이 같아야 돼. 개는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는 좀 밝아야 좋죠. 유리하죠. 마도요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들에 이런 것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생물 중에서. 끊임없이. 자, 경관보기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경관을 딱 그리세요. 시험객골에 가장 생물종을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네? 중심식물이죠. 네? 요 속에 있는 종, 요 속에 있는 종, 요 속에 있는 종, 이 부근에 있는 종. 구분해 보셨어요? 안 했죠?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런 거. 그냥 가서, 이거는 망원경으로 봐도 가능해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능해져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아까 개와 있는 서식 위치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도 그 서식 위치가 딱 있어요. 모세살이 갈 때보다 바다 쪽에 있던가요? 위쪽에 있던가요? 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적었잖아요. 네? 모세달은 거의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 데가 아니에요. 약간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기죠. 사리 때. 그죠? 질면초는 어디 있어요? 사리 때 완전히 잠겨버려요, 질면초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안 잠길 수도 있겠지만, 약까지 뭐 끝이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놔놓고, 그 종에, 그 식물이 생산자니까 광합성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생산하니까 그걸 먹는 동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가 됐든, 뭐, 연체류가 됐든, 새가 됐든. 먹이의 관계, 먹이 사슬의 관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식물 생산자에서부터 첫 번째 뭐, 동물, 두 번째 육식자, 그죠? 세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죠. 먹이 사슬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돼.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자 이제 아까 프로그램 하는데요. 대학생을 새를 가르치는 게 쉽나요? 초등학생을 새를 가르치는 게 쉽나요? 네. 그러면 저수생물을 대학생 가르치기가 낫나요? 초등학생 하게 됩니다. 저수생물 여러분 개풀에 가서 땅 팔라 그러면요. 적어도 대학 애들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도 못 한다고, 그전에는. 그냥 족에다 고동이다 하는 거죠.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생물의 어떤 단계로 높여가는 그 과정들이 사회교육에서도 현장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사회교육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이 사슬에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사람이지만 새도 위에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저 생물은 맨 바닥이지만 위로 가죠. 지수적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밋밋해 하고 싶지 않아. 재미가 없어. 흥미롭게 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춤추고 노는 흥미가 아니고 흥미롭게 하는 그 흥미에 대한 관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그래야 대학생들의 수질도 연구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연구 논문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바닥에 이거는 버려버리고 대학생이 세우고 앉아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닥을 아니까 학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올라갈수록 세밀한 걸 자꾸 해야지. 올라갈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세밀한 걸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거. 지표정은 위에 보이는 맨 위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을 이 해설 쪽에 오시는 분들이나 안내 쪽에 오시는 분들은 새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왜? 맨 위에 지표니까. 근데 그걸 안 해. 새에서만 끝나려고 그래. 새도 제대로 몰라. 종 자체도 모르지만 관계도 모른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자연이 순식간에 훼손이 되는 거죠. 거기다 욕심만 가득 찬, 욕심만 가리키니까. 그죠? 왜 옛날에 똥찌개 짊어지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니고 막 어려가던 그 시절이 행복할까요? 지금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질이 많았는데 왜 자꾸 빡빡해질까요? 그런 여유도 아까 개나리 옷좀 메고 토론으로 가는 그런 여유도 배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런 경험 다 없애버리고 야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 서울대 가. 그 다음에 삼성 들어가. 삼성 들어가서 코피 터지게 밤낮 뭐 새벽 2시 들어오면 그냥 기어 나가고 개 걸려 다녀. 그게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오지. 그거 뭘 얻냐고 그걸 했어요. 돈 수십억을 얻어봤자 자기 몸의 여유와 자기 행복이 없어져 버리면 예? 그러니까 모두니까 이제 막 종교단체다 돈만 갖다 줘. 진짜 종교는 모르고 자기 자존에 대한 존엄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 그런 학문에 자연을 보는데도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단계가. 그런데 자연은 현장 가장 최전방에 있는 NGO들조차도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나보면. 그냥 원주민들이 여기는 생태적으로 식물이 좋은 식물이고 뭐 보호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접어와가지고
이런 종이 있으니까 개발은 하면 안 돼. 승인사업 발표 딱 하고 나서 끝이야. 그다음부터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그게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생물종인지 자기가 직접 찾았나? 아니죠. 성명서를 발표하는 순간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출발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개발 세력들이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쟤네들은 저기서 끝. 대중을 이해를 못 시키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한문 한자를 모르니까 영어 한자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시킬 수 없어, 한문가 쓰면. 근데 꼬막이나 미역이나 전복 나오면 여러분 이해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제가 다이빙을 했는데 무슨 대학교의 다이빙 동아리 애들이 바다에 왔어요. 그때 저는 엄청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면 먹고 배 뒷전에 누워서 자요. 그럼 애들이 뭐 선장 이제 몰고 가지고 가면서 다이빙 오면 도와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딱 위험할 때만 표시를 해요. 지네들끼리 뭐예요? 저 사람은 다이빙 할 줄 몰라요. 잠수복도 안 입고 있으니까. 근데 선장은 얘기해줘. 저 사람 잠수부라고, 진짜. 예. 새해 어느 외딴섬에 수중 촬영을 하러 갔어요. 국가가 무슨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하고 같이 가다가 제가 잠수부가 아니라는 걸 초보 처음 배웠다고 하고 그 교수나 연구자들은 그 사람들을 그 섬의 주민들하고 자주 알아요. 모르는 척하고 갔는데 고가의 잠수 장비를 수심 40m에다 놓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물이 아주 이렇게 유속이 빠른 공간에. 그럼 이게 멀리 떠내려가면 엄청난 돈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원래 주민들을 조건할 때 제가 다이빙할 줄을 처음 배웠으니까 들어가서 10분만 잡아오는 거 가지고 술 안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다른 상황이.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불과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당신들보다 저 사람이 몇 배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복 사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복 그 대학생들은 들어가면 전복이 깊은 데,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 전복이요. 아까 뭐가 있는 데 했죠? 뭘 먹는 데 했죠? 미역, 다시마. 걔네들 깊은 데 있나요? 네. 근데 저는 낮은 데 수심 2, 3m 뒤지면 돼. 간조 때. 10분이면요. 이따만 그 잡을 수 있어요. 그 많은 데 가면. 근데 한 마리에 마르시가 8마리 사 먹었어요. 소주 한 잔만. 이게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의 자연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을 막겠다? 안 되는 거죠.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막 몇 종만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외우는데 그 몇 종도 잘못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한테 가면 저분한테 가면 시험개골 뭐 오이도 뭐 이쪽에 해안가에 대한 얘기는 좀 적어도 거기에 있는 총알고동인 거기에 있는 말동기가 얘기는 안 해줘도 그분이 그 못지않게 사는 공간에 서시게 되는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려면 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거꾸로 알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마도요고 철개의 관계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길게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까? 부리가 모래에 잘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마도요는 거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쉴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쪽에 가 있어요. 뭐 높은 수위에. 그 수심 그 높은 지대로. 그러니까 그 지역 경관을 잘, 근데 생물종들이 도요새 같은 경우는 만조가 되면 오늘 한쪽에 싹 모이죠. 그죠? 네? 그런 모이는 공간들이 바로 경관 보기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물 보기를 해야만이 어떤 생물종은 어디에 있다. 그리고 변화해서 어떤 생물종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이 어떤 관계 때문에. 도요류들은 물갈퀴가 없기 때문에 물에서 수영을 있는 정도 지뢰발 도요나든 있지만 거의 물갈퀴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밀물이 되면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밀려요. 밀려서 해안에 여러 개 오는데 바위에 있는데 잘 안 앉아요. 바위에 앉는 정도 뭐 노랑발 도요나 이런 도 뒷부리 도요는 아끼지만 다른 정도는 안 앉아요. 거의 뻘 아니면 모래 축축한 공간이 쉴 때도 그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은 있었다가 어떤 종은 없죠. 없다가 어떤 종은 나타나고 그게 이제 계절에 아까 절기의 계절의 변화에서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아까 그냥 땅으로 파기보다는 원주민들이 여기는 낙지가 있는 구멍, 여기는 뭐 바지락이 있는 구멍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그런 것들을 흔적 찾기를 통해서도 좀 봐두고 다시 이제 관련된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경남도 바위 지역이야. 안반지대. 쭉 물까지 안반지대. 여기는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상대에도 이끼류들이 있어요. 그 이끼류들 약간 밑에 둥근을 총알고동이라든지 총알고동류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좀 있으면 장마 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생식을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줘요. 물이 있는 대로. 그냥 마른 땅이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햇빛이 쪼이면 틈새에 들어가서 딱 붙어 있다, 이거. 그래서 좀 밑에 내려오면 총알고동이 있고, 지금 이 밝고 축축하죠? 이건 매일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가끔씩 파도에 의해서 이 파쇄되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내려가면 따기개비가 있고, 뭐가 있고 쭉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갯골도 순천만 갯골인데 흘러내려가는 공간. 그 다음에 해안선에 있는 갯골인데 이 마른천과 갯골에 있는 공간 다르고 이렇게 안반지대로 되어 있는 종이 다 달라요. 아까 해삼을 누가 잡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 잡은 시기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여러분, 겨울잠 자는 생물 있고 여름잠 자는 생물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겨울잠만 자요? 예. 해삼은 여름에 몸이 작아져요. 여름잠을 자요. 바위틈에서 엉달진 데서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12월 달 되면 덩치가 커지고 안에 장도 차고 알도 낳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가장 많아질 때가 개체량이 많아지고 생체량이 커질 때가 바로 여러분 꽃 피는 개화 시기 있죠. 그 중에 벚꽃 피는 시기가 그 지역의 해저에 해삼이 가장 커져 비대한 성장기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지금은 아무 때나 이렇게 먹었는데 어렸을 때 거의 겨울 때. 예. 그때 여름 때는 없었어요. 예. 근데 여름 때는 사실 먹어도 되겠지만 여름 때는 작아져가지고 아까 그런 힘을 들여서 바위 틈새를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겨울 봄철에는 올라와서 여러분 누에가 자라는 모습 있죠. 막 뽕잎 먹기 위해서 막 쳐들고 막 포개고 그러죠. 해삼도 그렇게 포개에 있습니다. 그래 고개 들고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고개를 많이 들고 그러는 이렇게 중간 이상 고개를 쳐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경고예요. 그러면 해녀들이 그거 잡다가 얘가 이런다? 해녀들은 자연과 가장 민감한 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생물종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후대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학교에서는 이론적 논리를 가르치겠지만 자연 현장에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안 먹어야 되고 언제 얘는 건들지 말아야 되고 그죠? 꽃게 거먹이는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최근에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황해 지역을 유럽에서 불법법 지역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시사를 지난번에 왔다 갔어요. 지난달 말하고 초에. 지정하고 있어요, 이미. 심리적으로는. 그만큼 그게 제도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구 밀집도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이 지역에서 행위를 하는 식량을 채집하는 행위, 학습 때문에 하든 뭘 하든 어떻든 간에 행해지는 것들이 불법으로 많이 지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 프로그램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아이들의 알 권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알 권리는 점점점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종을 보존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뭐 식량으로 채집하든 보호하든 학습을 하든 이런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관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고 지역인데 소나무 있고 뭐 해당하고 아카시아 나무 있고 갯거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끝에가 달랑개가 있는 자리예요. 달랑개가 있는 자리는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면 맨발로 걸어다니면 뜨거워요. 뜨거운데 혹시 무좀이나 걸려고 그러면 발을 단련하겠다면 그걸 맨발로 걸으십시오. 무지 단련됩니다. 그래서 달랑개는 그 뜨거운 데 있기 때문에 요놈이 밤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근데 속도도 무지 빨라. 그래서 뭐가 휙 지나가니까 유령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 속도가 빨라요. 모래 색깔로. 뭘 봤지? 꼭 마치 유령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유령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질에서 시간은 생물종에 계속 해온 얘기죠. 그죠? 여기는 맨 위, 여기는 기질이 안반층에 조개구멍이에요. 이게 돌맛조개라는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배설물을 내놓은 거고, 이거는 그 펄갯벌 아주 담수가 많은 염분이 약한 시험개꼬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학명을 아직 안 붙였어요. 국명을. 국명을 제가 순천에서는 말똥이라고 붙여놨어요. 순천 사람들하고. 그리고 건강 쪽에서 미라고 붙여놨고요. 그 이름을 붙이는데 논의하는 장에 제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이게 50년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에는 제가 마이포 섭취에 여러 번 갔었는데 딱 한 번 봤어요. 하나. 근데 이제 한문권에서는 석황이라고 그래요. 예, 석황이라고 그러고, 뭐, 갈대밭 지역, 안만 지었습니다. 여기도 갯골 지역이고, 모래 지역이고, 다 이렇게 따라서 종이 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돌맛조개에 밑뿌리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돌기가 나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돌면 이런 연성 안반이 구멍이 뚫려요. 뚫려서 들어가는데 일본 학자들은 이거 찾으려고, 이거 서식지 찾으려고 와서 제가 안 알려줘요, 일부러. 한국 애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한국 학자들. 진짜 공부 안 해요. 이건 다판강, 껍질이 연체동물이지만 8개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절지동물이지만 따개비고요. 이건 민챙이고요. 이건 컨구슬 누렁이고, 민챙이는 표층에 이렇게 기어다니죠. 살이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안에 폐각이 있습니다. 농교고요. 흰벌 농교. 아까 그 사진 보신 거고. 갯불 생물의 흔적 찾기. 아까 구멍인데 이것이 개맛 구멍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동죽 구멍이고. 요거는 모래에 봤을 때 칠개 구멍이에요. 기질이 모래죠. 두 번째, 얘는 갯지렁이 구멍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상부 위에, 만조선 위쪽에 아이들 프로그램 여기서 합니다. 프로그램. 여기서 아까 말하는 생물종의 그러니까 사체나 뭐 폐각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눕니다.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못한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해산물 삶아놓은 겁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삶을 때, 삶아서 말릴 때 2번 삶는데 소금을 잔뜩 넣어요.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한 번 또 다시 말려 다시 한 번 더 삶아요. 그러면 이만한 게 이만해져 버려요. 그걸 다시 물에 불려서 썰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려서 세계 각지에서 중국으로 가져갔던 거죠. 근데 해삼은 어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이게 들고 가면 가는 순간 다 녹아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까 창자를 빼면 덜 놓고 다시 삶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수족관에 가도 창자채 있는 게 아니고 창자는 대부분 뺐어요. 빼서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가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배를 하면 부산, 거제에서 부산까지 싣고 가는데 대구를 잡아서 큰 운반선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가 항해를 해요. 밤에. 항해를 하면 그 해경들이 나와서 이제 검문을 하면 막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최고 어린 선장 왔다고 막 이렇게 검문 막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가는데 이제 그때 배에서 간식으로 프라이팬에다가 저 껍질을 막 살짝 볶아서 먹어요. 근데 끓인다고 덧거리면 나중에 국물은 아무것도 없어. 다 녹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이거는 맛 잡는 소금을 뿌린다고 소금을 뿌려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맛살개로 정말로 오래 진화된 건 새 부리처럼 탁 찍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파서 소금 이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쏙 잡는 방법을 응용해서 했는데 쏙 잡는 공간하고 이 모래질 공간하고는 달라요. 기질 자체가. 쏙은 남해안에서 그렇게 잡았어요. 된장 넣어가지고 말털로 이렇게 말중털로 해가지고 잡아냈는데 다른 조건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만금이 사라지니까 백합을 마지막 잡아서 파는 장면이고요. 지금 많이 잡아놨잖아요. 흔적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새만금에서 잡힌 망둥어 가지고 자르고 있고, 이건 아까 그 식당 거고, 이건 독살. 물의 높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독살입니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기? 예. 예. 저는 이렇습니다. 뭐 다 돼 있고요. 자, 지금부터 난산 토론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하게 드린 정보, 뭐가 부족하다,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손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태 내가 너무 잘못 얘기했나요? 아무도 그냥 말씀 안 하고 입 닫아버리시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보고 한다면 잘못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파지 않아도 아이들과 얘기가 돼요. 숲에서 하는 에코라이징하고 예. 연관관계를 이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숲은 이게 다르잖아요. 건강이 다르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숲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죠? 여기는 물이라는 것이, 갯벌은 물이라는 것이 개입돼가지고 다른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짜기도 좋지만 여기에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학습의 효과를 가질 건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만들기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돼버려요. 숲에서도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숲에서 가보면 거의 생나무를 잘라서 목걸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안 그러지 않으면 그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목걸이 한다면. 뭐 나무가 분해되고 있는데 그거 쓰실랍니까? 벌레가 있는데? 아니죠. 금방 자르는 거, 말린 거, 다른 사람들, 주민들, 원주민이 잘랐던 숲속기를 했던 간에 그런 걸 쓰려고 그러는데 그 목걸이 가져가봤자 쓰나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아이들하고 개뿔 프로그램은요, 아이들한테 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잘못해서,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 교육하는 분들하고도 토론도 많이 하지만, 부모하고 대부분 같이 오면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는 돌아다니면서 다 듣거든요. 부모가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이한테 결과물을 생산해 오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이 아이들이, 유아하는 아이들이 뭔 결과물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부모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뭘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지는데 막 몰입해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온다고 하니까, 잘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 교육, 자연 교육이 공교육과 현장 교육이 빨리 지금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NGO들이나 이걸 잘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안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현장에 있으신 분이 아니죠. 고민이 되는데 그 고민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관계에서 해야 하지 않는 관계 범위 내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고객골에서 다른 데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하신 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시험고객은 제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빨리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실 때부터 이 생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얘기가 돼야 돼요. 그냥 오시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대상이 누군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 아이들은 이 정도 프로그램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충돌이 돼요. 아, 새로운 프로그램. 그죠? 미리 안을 만들었는데 행하는 자가 안을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안을 못 하는 거야. 제안은 할 수 있는 것들 빨리 만드셔야 돼요. 자, 또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림을 보고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막 보여줘요. 그거 왜 그럽니까?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림책을 보여주고 예비지식을. 현장에 가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걸로 상황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면, 발달해 나가면 그 다음 단계를 줘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게 아까 먹이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대학생도 못하는 거, 대학생도 들어가서 현장을 못하는 걸 초등 유아원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그거 알고 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죠.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안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는 서르파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안내라는 것이 그냥, 이쪽으로 가십시오. 만약에 저쪽으로 가십시오. 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아주 간단한 논리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까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잖아요. 너는 단계를 이렇게 이 계단을 밟아 가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어릴 때는 어떤 것을 관심을 갖는지 강자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까지는 잘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만지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심의 표현은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강자는 아니면 기획자는 그 정도 A라는 친구는 이 뚜껑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은 그걸 잘할 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이 돼 갈 건데 우리는 즐겁게 자유롭게 인생 여러 가지 개발한다고 해놔놓고 강자가 이미 목표점이 딱 있어요. 정리하려면 거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즐겁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그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다 있어. 이파리나 아이러기, 빙고 게임, 다 있죠? 그걸 개뿔해서 또 그렇게 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가장 현장에 많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저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저는 제 뒤에 붙은 것이 환경운동가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교육자이기도 해요.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사회교육자예요. 그 두 가지 바탕에 살려고 보면 제대로 된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웃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갯골에 축축할 때 비가 올 때
시흥객구를 이용하시는 동네 주민들은 장마지고 그러고 이제 하면 그런 문화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혹시? 대게 다른 데 가면 막 비 오고 그러면 그 농부나 어부나 비가 오거나 자연이 안 좋은 날 사실은 휴식 기간이거든요. 그 휴식 기간에 독특하게 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를 해서 부침개를, 산채나무를 해가지고 부침개를 한다든지, 쌈을 싸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바닷가도 마찬가지. 계절에 따라, 아까 게까지 같은 경우 아주 가시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 겨울에 칼로 다져가지고, 시원한 무호 가서 초무침 해가지고, 해무침이죠?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자기 동네의 고유의 어떤 휴식기에 뭘 하고 있는지. 휴식기라는 것은 어항기, 농항기도 있겠지만, 일을 하다가 짬을 내서 잠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오그라져서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고유의 문화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나와.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몰라. 그 순간에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아, 내가 자연, 문화, 생태 관광, 자연 해설, 이런 거에는 내가 많이 준비를 안 해놨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모니터링 했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아이한테 어른들이 지금 이런 소금 뿌린 방법을 가르쳐 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맛살개, 새꼬챙기 미늘 하나 있는 이 작은 문화가 엄청난 문화예요. 새만금에서 거래를 끌고 가는 이 문화가 엄청난 문화예요. 자, 새만금에서 새만금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문화는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여기도 한강항구라 표현할 수 있겠죠. 경기만해서 백합을 어떻게 잡을까요? 갯벌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불과 한 20년 사이, 15년 사이에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나쁜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는요, 경기만은 지금 여러분 아까 꽃게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산란어기에서 연안에 온다고 그랬죠. 수심이 낮은 모래에 있는 갯벌에. 그러면 연평도 부근 이 일대가 어떤 지역이에요? 수심 10m에서 10m, 6m 이 사이에 모래질이 있는데요. 한강하구나 예성강에서 토해내는 모래들이 그 밑에 기질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꽃게가 와서 산란한단 말이에요. 염분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유발한 원인이 뭐죠? 꽃게예요. 왜? 딱 갈라져 있는데 남한의 어민과 북한의 어민이 여기서는 넘을 수가 없는데 꽃게를 잡다 보니까 배니까 넘어와 버려. 넘어가 버려. 그러면 그거를 막아야 될 해경이나 군인은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꽝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 충돌을 않는데 그게 못 모르는 지휘관이 야 들이받아 쏴버려. 그걸 이해하고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걸 저것 때문에 넘어온 거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를 침략한다. 자연 때문에 자연 생물종이 꽃게철에 들어오니까 잡으려고 하다 보니 배가 물 위에서 떠다니잖아요. 민물이 이쪽으로 온 다음에 배가 여기서 고기차게 보면 가면 여긴 경계가 없잖아. 말로는 애내를 하지만 어민이 그거 알아요? 담쳐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연을 보는. 그죠? 그 꽃게가 거기 산란으로 안 들어오면 어민이 거기 작업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종을 가지고 쭉 들어가 보면 재미난데 아까 백합은 경기만해서 땅이 울퉁불퉁해. 이게 대로 가면 퍽퍽 해가지고 허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를 놓고 달고 이렇게 그냥 가면 이게 대를 가지고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가 턱턱턱턱 하면서 지가 수평을 잡아가면서 말씀하시는 턱 걸리면 백합 주워내면 돼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민물과 썸물이 확실히 구분되는 데죠. 확실히. 그죠?
근데 저기 전라남도 강진이나 수심 잘 안 되는 강진 그 갯골에 백합을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슬그머니들 발로 더듬어가지고 있으면 쪽대로 이렇게 떠서 올려 탁 집어넣고. 이 한 종 가지고도 벌써 3가지 문화가 나와요. 생물 중 하나 가지고. 그게 바로 경관의 이유 때문에. 그럼 자기네 동네 거를 기록해놔야죠. 맨 남해는 뭐 환경교육 네트워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다른 사람의 정보만 취하려고 생각하지만 자기 정보를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간에. 자기 정보를, 자기 지역 정보를 자기 프로그램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른 정보에 조금씩 어려지는데 전혀 뭔가 즐거운 건 조합하는 거예요. 파괴행위만 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아이들, 아니면 사회교육, 아니면 볼거리, 생태관광 다 포장하죠. 생태관광하는 걸 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아까 개나리 입을 준비하고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내고 소리, 바람 소리, 색깔의 변화, 어루어짐 이런 것들을 귀와 눈으로만 보고 또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만 그 프로그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냥 이런 모습. 그 아이, 지금 앞에 사진의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무런 자연은 그 동네 생물이지만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잡아왔지만 그대로 있는. 이런 갯벌이 없어지려고 했는데 제가 저항해서 지켜냈어요. 그게 바로 생물종을 이해시키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갯벌이 여기서 저기까지가 6km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여기 금어머니 물대새가 번식하고 여기서부터 6km 밖으로 갯벌이에요. 이 갯벌을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시아원을 막았고 새만금 막았는데 왜 장안 갯벌은 안 막았을까요? 국가가 힘이 없어서? 국가가 돈이 없어서? 막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스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생물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이 갯벌은 그대로 살아서 지구를 여행하는 도요새들이라든지 이 지역의 많은 물고기들, 아까 실뱀장어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냥 후손에게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생물 후손까지, 사람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 것이니까 지켜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세멘트 발라가지고 새만금이에요. 끝났다고 그래요.